자, 사랑사랑님 포트폴리오 전략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을 받은 지 꽤 됐는데 지금 12시 벌써 24분이 됐습니다. 전체 비중 기준에 현대차, 일진머티리얼즈, 이수화학, 삼성전자, CIS, 에코프로 BM 이렇게 가지고 계세요. 매수 평균 단가가 이제 현대차가 21만 1,500원,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가 8만 1,300원. 일진 머티리얼즈는 지금 얼마죠? 시가총액 3조짜리고 8만 1,300원. 그리고 이수화학 부분이 23,613원. 우리는 이번에 28,800원에 일단은 기준을 잡았고, 삼성전자 63,400원. 그리고 CIS가 13,700원. CIS가 13,700원. 에코프로 BM이 108,500원. 그나마 이제 에코프로 BM이 이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CIS도 이쪽이 2차 전지 종목군으로 일부 분류가 되지 않나요? 저도 이제 뭐 이런 비슷비슷한 종목이 많고 뭐 좀 혼란스럽고 그렇긴 한데 2차 전지 종목군으로 분류가 됐던 걸로 좀 기억이 되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수급 범위가 예전에 들쑥 날쑥 한 번씩 유입됐었던 적이 있었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29%의 주요 주주 지분이 있고 외국인이 7%인데,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9월 이후에 수급이 긍정적인데 왜 주가는 밀리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 공매도 대차 상환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유통 물량이 대주주 지분 30% 빼고 나면은 70%가 다 유통 물량이잖아요. 뭐 외국인들 7% 빼고 나도 63%, 거기에 뭐 기관들이 일부 갖고 있다 해도 결론적으로 아무래도 CIS 같은 경우에 수급 논리를 좀 더 이제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평가 상태로는 해석을 하지 않아요. PBR이 5배, 그러니까 뭐 실질적인 자산가치 또 청산가치 대비해서, 그러니까 2,000원짜리 종목이 10,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PER 부분도 좀 많이 고평가죠.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종목군들이 다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일단 CIS의 시가총액 규모 등을 감안했을 때 굳이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이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막 변동이 10% 20%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래가 굉장히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액티브 쪽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의 매수가 갑자기 순식간에 20만 주 30만 주 들어와 버린다. 그럼 막 10%씩 막 떠버려요. 야, 20만 주 들어왔는데, 야, 근데 가격으로 따지면 20억 또 30만 주 30억이거든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근데 그게 이제 프로그램에서 들어오고 외국계로 추정이 되고 하다 보면은 흥분해서 따라붙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물량바지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의 기준은 이거를 기술적 분석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뭐 방송을 나오거나 하는 친구들이 이걸 뭐 기술적 분석을 해서 뭐 추세가 긍정적이고 쭉쭉 누군가 뭐 땡기, 근데 이거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의미 자체가 없다라는 게, 누군가가 이렇게 만지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누군가가 만지고 가고 있는 누군가가 뭐 예를 들어서 몇십억 갖고 장난을 치고 있어. 에이 귀찮다, 얘 던져버리고 에코프로 거래대금 터졌는데 글로 가서 내가 그냥 정상적인 수익 낼래 하고 글로 빠져나가면서 물량 확 던져버리면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없는 종목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방송 보면은 뭐 휘영찬란하게 그림 그려놓고 밑에다 보호조주비 이빨 실어놓고, 근데 그게 거래대금이 있어야 신뢰도가 있죠. 거래대금 계획불 하나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뭐 지지가 형성됐느니, 무슨 지지가 형성이 돼? 결론은 정리입니다. 현재 구간에 100% 정리. 지금 추세가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놓고 볼 때, 근데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그 전체적인 기준에 거래대금이 형성되고 누구나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설정될 때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전량 정리하고 새롭게 들여다보자. 우리 주력주 기준에서.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시장이 좋을 때 보면은 다 가격 반발력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내용 보면 보도자료 다 좋아. 아니, 상장사가 안 좋은 게 어디 있겠어, 솔직히. 다만 신뢰도가 없다는 거예요. 거래가 뭐 이렇게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오던 거. 신뢰가 없잖아. 이거 이렇게 던질 줄 알았어요? 던지면 정리하겠다? 순식간인데? 그래서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정리하시고 이런 데서 뭐 한 방에 뭐 10% 20% 올라갔다. 그럼 어떻게 되세요? 이런 거래가 나오겠죠. 응? 180만 주. 그럼 이런 거래 나올 때 9%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럼 저 거래가 나올 때 따라 붙으세요. 그리고 꼬리 달리면 정리고 양봉이면 계속 따라가는 거야. 정리입니다. 아쉽지만 정리. 그리고 이제 이수학은 비중이 너무 높으세요. 지금 이수학을 들여다본 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차 전지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2차 전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2차 전지 부분이 어때요? 2차 전지 부분이 전체 시장에 지금 주도력을 가져가고 있죠. 누구와? IT와 2차 전지. 그리고 아직 뭐 표면적으로 크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동차 쪽도 만만치 않게 긍정적인 추이 추세 범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때 이수학 같은 경우가 거래가 일시적으로 250만 주 터진 거예요. 오늘도 고점을 막 쭉쭉 당겨주면 거래가 터질까? 지금 거래가 없단 말이죠. 없어요. 어제 그래서 거래가 일부 들어오고 프로그램 속에 수급이 일부 유입돼 있기 때문에 1% 범위에서 가볍죠. 얘네도 건들면 가볍죠. 1% 범위에서 들여다보자라고 했는데 그 기준은 이제 연속성을 본 거예요. 연속성을. 어제 이후에 흐름에서의 연속성을. 근데 그 연속성이 아쉽게도 지속되질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정리할 위치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가져갑니다만 1% 비중이니까 가져가요. 얘나 솔직히 CIS나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CIS가 어찌 보면은 공매도 상황이 됐든 대차 상황이 됐든 결론적으로 CIS가 물량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CIS가 물량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매수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럼 걔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 기준에서 이제 1%의 기준을 설정을 해놓고 변동성을 한번 들여다본다.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다 싶으면 정리를 할 거고요.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이 거래도 둔화되고 아직 순차적으로 시간이 걸려야 되겠다. 주력주가 먼저 고점을 돌파해주고 그 추세 추이 흐름이 쭉쭉 긍정적으로 뻗쳐 올라가주고 그러고 나서 그 밑에 종목군들이 순환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흐름이 연동되겠다. 정리를 일단 하자. 그러면 이제 그때 정리할 때 같이 정리하시고 14.1% 비중이 높으세요. 또 23,000원대이고 투권 들면 그 가격도 올 것 같은데 또 냅두면 거기까지 올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계속 갖고 가야 되죠. 어떤 종목이든. 시장 좋은데 뭐 어떤 종목이든 못 가겠어요. 0.7% 올랐는데 시장이 어떤 종목이든 다 올라가고 있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시장 수익률을 넘을 것이냐. 그래서 이런 거래가 터져야 돼 사실은. 그래서 어제 발은 난 것지만 1%에 그냥 멈춰두고 있는 겁니다. 수급이 또 월등하게 뭐 유입되면 모를까. 우리도 손절도 할 수 있어요. 28,000원에서 지금 멈춰 있는데 사실적인 흐름에서는 거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다음에 다시 봅시다. 그게 옳아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그래 뭐 정리하지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거래가 최소 어제 거래량 이상으로 터지면 그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수와 같이 움직이셔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사랑사랑님은 14% 있으니까 대부분을 정리하고 1%만 냅두시고 그 정리한 비중에 대해서는 우리 종목으로 가져가시는 쪽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유지입니다. 유지하시면서 비중은 더 확대를 할 거예요. 일단 이번에 뭐 특히 1월 이후에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변동을 확장시켜줬고 삼성전자의 누적 수급이 그렇게 아주 월등한 건 아닙니다만 하반기 기준에서 고점들을 다 넘겨도 이상할 게 없을 만큼의 수급 강화가 형성이 됐고 거래가 또 수반이 됐고 지난주에 음봉 떨어진 이후에 대량 거래 터트리면서 꼬리 절반 이상 달아났고 이번 주에 안타깝게 개파락 출발에서부터 출발이 돼서 참 희한한 말 같지도 않은 눌림폭이 형성이 됐는데 빠르게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이고요. 수, 목, 금 충분히 시간이 있고요. OMA 20MA 6천만 주 이상의 주간 단위 거래량 수반될 수 있을 걸로. 왜? 굉장히 좋아요 지표가. 아니 세상에 고용지표 좋다고 시장 조정받는다는 거 그 말 같지도 않은 고용지표가 굉장히 크게 개선돼서 이야 역대 이런 경우 드문 뭘 드물어 확 그냥 막 그냥 이 정신 나간 친구들이 그따구 기사 내용을 쓰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개인들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쓰든가. 8월 5일에도요 52만 8천 명이었어요. 비슷해요. 예측 범위 25만 명이나 18만 5천 명이나 뭔. 이 정권은 그 전에 나온 거고 예측 범위보다 엄청나게 올라갔죠. 마찬가지야. 그리고 예측 범위보다 다 빨개. 이렇다고 해서 시장이 무너졌나? 웃기셔 아주.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조정 나오고 난 이후에 이게 금요일자거든요. 조정 나오고 난 이후에 이런 걸 갖다 붙이고 오늘 아침까지도 고용지표가 이야 너무 좋게 나와서 그래 어쩌라는 건데 지표가 좋은데 왜? 지표가 좋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동안의 업종 대표주들의 흐름 그 강세 흐름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갈 수 있다. 경기가 살아나 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유지하시고 지금 10% 9.5%이신데 비중 조금 더 확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갖고 계시니까 그쪽으로 집중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삼성전기와 LG전자인데 오늘 기준에서는 LG전자의 거래량이 그나마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나 삼성전기 쪽에 분할 매수하셔서 10% 정도 편입하신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수화학 설명드렸고 일진 머티리얼즈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 이쪽도 2차 전지 쪽으로 해석되지 않나요? 저도 뭐 가물가물해서 뭐 전 종목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고 뭐 그러지는 못하다 보니까 21년도 이제 4분기 기준에서 움직임 탄력이 좀 강하게 나왔고요. 그 이후에는 무너지고 그리고 22년도 하반기에 2차 전지 종목군들 급격한 강세를 띨 때 이쪽은 뭐 이쪽 부분도 그쵸 리튬 이온 2차 전지 소재인 뭐 어쩌고저쩌고 그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많이 이제 변화가 있다. 뭐 수급이 이렇게 들어올 때야 뭐 매우 긍정적인 흐름에서 수급이 이렇게 꼬여지다 보니까 하반기에 남들 다 급등이 나올 때도 못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저평가이냐라는 그런 해석 부분들. 근데 지금 뭐 PBR이 3.03배이고 부담이 되죠. 그럼 펀더멘탈적으로는 저평가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고점 대비 낙폭만 보고 뭐 저평가다 이럴 수도 없고. 그럼 결국은 수급 개선폭이 좀 더 강하게 연출이 되고 기술적으로 거래를 수반하면서 움직임을 주게 됐을 때 지금은 거래대금이 시가총액 큰데 거래대금이 시장 전체적인 관심을 이끌어낼 만한 종목이 아니잖아요. 순환성으로 좀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럼 들어오고 난 다음에 들여다봐도 돼요. 이렇게 거래가 이 정도씩 수반되고 거래가 이 정도씩 수반돼도 제한적이잖아요. 그때 들여다봐도 돼요.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 뭐 회사가 나빠서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뭐 소외되어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정리 그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은 우리가 에코프로 BM 우리가 지금 그 현재 2차 전지 부분을 비중을 꽤 많이 갖고 있어요. 41% 정도, 그죠? 에코프로 기준에서도 이제 5%를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은 어찌됐건 5%를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았고
그러니까 하반기에 에코프로를 이미 우리는 들여다보고 있었고 편입을 했었고 그 수익 범위를 120% 이상의 수익을 4차례에 전략매도 재편입, 전략매도 재편입을 단행을 하면서 수익을 잡아냈던 종목이에요. 7만 원대 들어가서 9만 원대, 또 9만 원 전후 수준의 재편입에서 9만 6천 원대에 팔았거든요. 안 밀려. 그리고 9만 원 전후에서 다시 다 사고 또 그것을 11만 6천 원 전략매도 그리고 또 안 밀려. 그래서 11만 원대에 다시 다 재편입하고 그다음에 15만 원대 다 팔고 안 밀려. 그래서 다시 13만 원대에 샀는데 그 물량은 이제 10월 말 11월 초 이때 에코프로 정리하고 포스코 케미칼로 옮겼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재차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이제 LG화학과 에코프로 LG화학과 포스코 케미칼 그렇게 해서 25% 그리고 에코프로 오늘 5% 그럼 30% 그리고 실질적으로 포스코 케미칼 비중을 더 강도 있게 매매세를 드리고 있죠. 거기에 이제 금양 10% 변동성 매매 기준이에요. 짧게 끊을 겁니다. 그리고 이수학 1%. 그러니까 41%의 비중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부분이 에코프로 BM CIS 이수학 일진 머티리얼즈 전부 이제 2차 전지로 해석을 한다면 36, 44, 52%. 그러니까 52% 제가 이제 1월 초순까지 또 중순까지 굉장히 강하게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들 계좌가 손실이 나는 이유 1월 달에 이렇게 폭등이 나도 손실 나는 이유는 포트폴리오 비중을 제대로 못 채워서 그렇다. 2차 전지에 몰빵해서 계신 분들도 있다. 그러면 안 된다. 그 2차 전지도 그나마 지금 되돌아보면 어때요? LG화학, 포스코케미칼, 그 다음 순위 뭐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좀 사실 지금의 기준에서는 약한 거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극대용주를 가지고 계셨다면은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 뭐 아까 보니까 코스모 신소재도 뭐 고점 수준이라 뭐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뭐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폐배터리 뭐 세비캠 무슨 뭐 성일하이텍 뭐 코스모 화학 뭐 미래나노텍 뭐 금양 이런 쪽으로 비중을 그 당시 기준에 꽉 채우고 계셨다면 감당 안 되는 거죠 손실률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제 12월 1월 달에는 그 비중을 이렇게 LG화학도 20%에서 15%로 포스코 케미칼도 2차전지 15%에서 5%로 또 에코프로 전량 또 금양 전량 매도 그래서 45에서 20% 미만으로 줄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에 재편입의 기준이 잘 잡혔던 거고 지금의 기준에서라도 못 움직이는 뭐 무늬만 있는 쪽 이런 쪽의 기준보다는 2차 전지에서도 이제 시세를 견인할 수 있는 쪽 주도력을 가져가는 쪽 그쪽의 기준에서 좀 더 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포스코 케미칼에 집중하고 있는데 지난주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실적 모멘텀을 또 바탕으로 해서 엄청난 강세를 띠고 있는 이 에코프로 BM 이쪽도 지금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아까 에코프로에서 이제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어요. 요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어요. 요 목표 주가의 기준이 뭔데요? 뭐 10만 원 선 기준 정도로 잡고 그러면은 18,000원, 13만 6천 원, 13만 6천 원을 목표 주가로 에코프로 BM은 일단은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다만 그 기준에서 고점 대비해서 뭐 3% 정도 밀리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두 군데 나눠서 기준을 잡는다면 13만 원의 기준 1차 13만 원 2차 13만 6천 원 이렇게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1차 범위 2차 범위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뭐 무조건적으로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게 아니라 직전에 의미 있는 저점을 목표 주가로 설정을 한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놓고 보고 수급 범위 놓고 보고 그다음에 거래량 거래대금 놓고 보시고 충분히 긍정적인 위치의 흐름이 돼요. 수급은 조금 더 크게 개선되는 모습 확인하시고 그리고 요 기준에 샛별형의 기준에 이 엄청난 아름다운
기준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석을 잘 하셔서 대처하실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1월 이후의 기준 또 이렇게 당겨서 놓고 보시면 이런 기준점에서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의 설정 범위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뭐 꼬리가 급격히 달리지 않는 한 이쪽에서도 뭐 시가총액 코스닥 1위입니다. 뭐 급격한 변동성 폭락 이렇게 연출될 종목이라면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서지도 못했겠죠. 그만큼의 명분이 있고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형성이 됐을 거예요. 다만 이제 쉬어갈 거냐, 쉬어가더라도 행복 기준으로 좀 보고 있어요. 쉬어갈 거냐, 계속 고점을 뚫고 이제 움직임을 줄 거냐, 그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는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다시 그려드려야죠. 이렇게 에코프로 BM은 이렇게 1차적으로 그다음에 2차적으로 대략적으로 얼마라 그랬어요? 11만원과 12만원과 13만원과 죄송합니다. 13만원과 그리고 13만 5천원? 6천원이 되나요? 하여튼 높이만큼의 목표 주가를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다만 이제 가급적이면 우리 종목으로 좀 들여다보시자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전략을 같이 들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질문을 주십시오. 가지고 계신 경우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차의 기준인데 현대차의 비중도 사실 높아요. 38.2%. 우리가 이제 자동차 기준은 공식적으로 20%를 지금 편입해 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개별 기준의 최대 30%까지도 뭐 편입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설정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가지고 계신 기준에서 우리는 20%인데 38%이시란 말이에요. 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치에 대한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뭐 이런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상상을 초월하게 저평가해요. 그러니까 코로나19를 제외하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회귀됐을 때에 현대차의 주가가 저 정도 14만 뭐 5천 원으로 잡을까요? 14만 5천 원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는 형편없죠. 왜냐하면 코로나19 때 당시의 실적이 2조 4천억이에요. 2조 4천억 영업이익이. 그 앞전의 실적으로 따져서 3조 6천억입니다. 근데 지금은 10조를 예상해요. 지금 상황에 금리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올린 이 상황에서도. 결론은 어떻게 돼요? 3배수입니다. 근데 주가는 움직임 자체가 없다?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결론적으로 이 현대차의 경우도 최근 들어서의 흐름에 수급이 일부 개선돼 있어요. 일부 개선되면서 그 추세 추이의 강화 부분인데 아쉽게도 이제 좀 시원하게 뻗어가지 못하고 주춤주춤 움직여요. 지금 원체 이제 IT 쪽 위주에서 이제 시장 관심이 높고 2차 전지 위주에서 시장 관심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소외된 흐름이 있는데 저평가 국면은 어느 시점에서든 돌려놓습니다. 수급도 이제 일단은 개선돼 있기 때문에 유지하면서 대처하실 수 있는데 나는 조금 뭐 방한 종목의 변동성이 나와주는 쪽 너무 오래 기다리긴 어렵다 하시는 경우라면은 눈 딱 감으시고 절반 정리하셔서 20% 수준만 남겨놓으시고 나머지 기준은 우리 주력주로 움직임을 가져가시는 쪽 그렇게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종목이 너무 많다 느끼실 수도 있어요. 문자가 너무 많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근데 결론은 우리 2월달 포트폴리오는 7종목이라는 거 그죠? 7종목이라는 거 여기서 비중을 채워놓으시고 그 다음 범위의 종목을 들여다보시면 된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기준 보시면 오늘 포트폴리오 영상만 올려드리고 포트폴리오 이걸 안 올려드렸네요. 그러면은 지금 빠르게 포트폴리오 영상만 올려드리고 텍스 그 전략 부분을 안 올려드렸는데 간단하게라도
설정 잡아서 올려드릴게요. 지금 빠르게 그냥 포트폴리오 전체 2월 7일 기준에 개당 초에 기준에 89,900원의 편입입니다만 지금 이제 96,600원. 그리고 삼성전자 기준에 LG전자 기준에 101,800원 기준. 오늘 기준에서는 이 두 종목. 그다음에 LG화학은 문자가 지금 세 차례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68만 원까지 세 번 매수인이 나갔고, 포스코 케미칼도 두 차례 매수인이 나간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는 이제 오늘은 일단은 관망 기준으로 설정이 돼 있고,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아쉽지만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관망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움직임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개별 기준에서 편입 설정 가져가실 수 있겠고요. 현대로템 아쉽지만은 관망하면서 대처하는 걸로.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여기도 이제 좀 소외돼 있는 거죠. 전체 시장 흐름 감안해서 대비해서. 카카오페이도 조금은 돌리고 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SM이 신고가 돌파를 했어요. 신고가 돌파를 해서 지금 96,700원인데 97,000원 넘기면 추가 편입 고려를 해서 문자 발송을 할 거예요. 어제 강세됐던 현대두산인프라 그거 좀 많이 아쉽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종목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 종목군들 기준 설정을 잡자라는 거예요. 에코프로 152,000원, 153,800원 계속 매수인 드렸는데 지금 이제 16만 원 공방이고, 더 치고 올라가면 추가 편입 기준도 설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75,000원을 손절 범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편입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조절을 하면서 대처하는 걸로. 그리고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 해드립니다. 강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가입하실 때 1개월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강연에 참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강연에 참여하시면 1개월 추가 드리니까 그 부분 지금 4명 남았어요. 6명 남았어요. 4분 신청하셨고 빠르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